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요즘 이제 투자를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이제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왜냐면은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고민인 게 방향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이제 펀드 혹은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혹은 이제 알아본 것 중에 연금저축 펀드 관심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만나 뵙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보고 오시면 좋을 영상을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고객들 만나서 해드리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이제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그렇다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투자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주식이랑 펀드. 그러면서 이제 펀드도 주식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주식 한 주를 샀다면은 그 회사의 벽돌 하나가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펀드, 그 중에서 이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역시 개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요 중간에 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가 껴서 전문가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거야,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 중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도 에너지주, 의료주, 자동차주, IT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를 정해서 내가 여기 투자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돈을 맡기세요.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펀드가 생성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금, 달러 같이 내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가요? 채권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갚겠죠. 대신에 이자는 적을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당연히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국공채라고 불러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채권하면은 일반적으로 국공채를 떠올리시고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깊게 나가면은 옆집 구멍가게에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은 국가에 빌려준 것보다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회사채 라고 해서 채권 역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국공채를 떠올리면서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증권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증권사는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CU가 있을 수 있고, GS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네는 자체 생산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곳이고, 운용사라고 해서 실제 얘네가 이제 과자 공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펀드를 만드는 곳이라서 실제 증권사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고 운용사에 펀드 매니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에 펀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B 역시도 당연히 팔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들이 모든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운용, 이런 식으로 계열사 펀드라고 해서 특정 펀드들은 이제 특정 회사에서만 파는 경우는 있는데, 요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증권사가 모든 펀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 조금 더 내가 익숙해지고 특별한 펀드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증권사를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증권사에 가시면은 이제 앉아있는 PB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와 같은 투권인,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해서 펀드들을 고객분들한테 소개해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저 같은 투자인이나 증권사에 이제 상주에 계시는 PB분들을 만나서 이제 펀드들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내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제공을 받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펀드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방어적인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을 들 수 있어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브라질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방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채권, 요게 그냥 국공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이제 해외 채권.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예전에 좀 더 못 살 때 금리가 더 높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태이고, 여기에 뭐 해외 뭐 회사채들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이나 달러.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이유가, 특히 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연금술로 저희가 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현물은 그 수량이 딱 정해져 있죠. 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찍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면은 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금의 가치가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줘야 금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금 같은 게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다 쓰기 때문에 또 안전자산이 불리는 건데, 이제 저희 나라 돈은 뭐 해외에 가면은 쓸 수 있는 동남아도 있지만 달러로 바꿔서 써야 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그 나라에 가면은 저희 나라 돈은 화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런 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러 자산으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고 통용이 되고 어디 가서는 쓸 수가 있고, 금도 이제 현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제 통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네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공격자산과 방어자산을 분산을 하는 겁니다. 공격자산만 100% 할 수도 있고 방어자산만 100% 할 수도 있지만 50대 50 혹은 70대 30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자산 내부에서도 미국 주식 25%, 중국 주식 25%, 혹은 뭐 국내 주식이나 브라질 주식, 뭐 다른 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 방어자산에서 역시 국내 채권 25%, 해외 채권 25%. 이렇게 공격자산과 방어자산을 나누고 공격자산 내부, 방어자산 내부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여러 개 한다고 분산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다른 혹은 위험도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한국이 코스피, 미국이 다우지수, 중국이 상해종합지수, 브라질이 보베스파라는 주가 지수를 갖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봤을 때 1700에서 2300,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0대에서 2800,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3400,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0,000에서 10만. 한국은 10년치로 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같이 이제 해외 지수는 조금 더 길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분산을 하는 이유, 이전에 장기 투자, 즉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저희가 손해볼 확률을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끝점과 끝점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끝점과 끝점을 이어보면은 중국 역시, 브라질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들은 이제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한국이나 미국이 망할 혹은 브라질이 망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없다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봤을 때 요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요 시점에서 팔았으면은 최고였겠지만, 역으로 요 시점에서 사서 요 시점에서 팔았으면 최악이었겠죠. 그런데
2017년에 요때와 브라질의 2017년의 상황, 미국의 2017년의 상황을 보시면은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위험도를 확 낮추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 자산 내에서도 국가별 이제 위험이 다른 혹은 이제 섹터별 위험이 다른 섹터별로 구성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분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상향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요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격자산 내에서도 분산하는 건 방금 설명드렸고, 공격자산과 안전자산을 또 분리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섞음으로써 그 변동폭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뭐 10년째 돈을 써야 된다라고 목표를 먹었는데 그 이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손해를 보고 돈을 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요 폭을 줄여서 손해볼 확률을 완전히 낮추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고, 만약에 소액을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공격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약 7년 정도 되는 게 이제 요런 그냥 평범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와 이제 겹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자꾸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손해를 볼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단기 경우에는 위험도가 그만큼 높지만 기간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주식 혹은 이제 펀드에 대한 용어 설명과 제일 기본이 되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 개념만 알고 투자를 접근하게 돼도 최소한 손해를 볼 확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투자 방향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지장 없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흔히들 말하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쉽게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편안한 투자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 깊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힘을 들이지 않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고 아래 링크 혹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양심적 금융을 치고 문의를 주시면은 좀 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